삼성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이지혁,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 전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심장내과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니터에 심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상인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개월 정도요. 빨리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김다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2개월밖에. 이상철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기증자는요? 언제 나타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3,000명이 넘어요. 이지혁 씨 차례가 언제 올지. 이수빈이 소리쳤어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이지혁이 의사의 말을 막았어요.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혁아, 무슨 소리야? 이상철이 소리쳤어요. 이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더 이상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는 건 의미 없어요.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 갈래요. 호스피스에서요. 김다정이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안 돼, 지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지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준비 다 했어요. 이지환이 형을 붙잡았어요. 형, 포기하면 안 돼. 이수빈도 울면서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이지혁이 동생들을 봤어요. 고마워. 근데 이게 최선이야. 상담이 끝나고 가족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모두 침묵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은호는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순이의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순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정순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대표님이 시한부래요. 정순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은호가 설명했어요. 심장병이래요. 2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정순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혁이가. 그런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봤습니다. 저도 검사 받으려고요. 제 심장이 대표님한테 맞는지. 정순이가 놀랐어요. 은호야,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저 대표님 사랑해요. 대표님이 죽으면 저도 못 살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제 심장을 드리고 싶어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막았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넌 살아야 해. 지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대표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제발 허락해주세요. 정순이도 울었습니다. 은호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날 박성재는 신수연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지혁이 형이 호스피스 가겠다고.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 충격을 받았어요. 호스피스요? 그럼.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한다는 거야.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지. 수연이 박성재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성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어? 기증자가 안 나타나는데. 수연이 생각하다 말했어요. 오빠, 저도 검사 받아볼까요? 혹시 제 심장이 맞을지 몰라요. 박성재가 놀랐습니다. 수연아, 무슨 소리야?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혁이 오빠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박성재가 수연을 막았어요. 안 돼. 넌 안 돼. 수연이 울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해요? 박성재도 울면서 수연을 안았어요.
같은 시각 한우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검진이 아니었어요. 장기 이식센터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기기증 상담받으러 왔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꺼내줬어요. 여기 작성해주세요. 우진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조용히 작성했어요. 기증 희망 장기 심장. 수혜자 지정 이지혁. 우진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수혜자를 지정하셨네요. 가족분이세요? 우진이 대답했어요. 네, 형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예약 잡아드릴게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간호사가 우진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병원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있었어요. 형,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형 살릴게요. 일주일 후 이지혁은 회사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이지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임원들이 집중했어요. 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한 임원이 소리쳤어요. 이지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시한부입니다.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을 것 같아요. 임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후임 대표는 박성재 전무가 맡을 겁니다. 잘 따라주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임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박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가 이지혁을 찾아왔어요. 사장실이었습니다. 형,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박성재가 물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더 이상 못하겠어. 몸이 안 따라줘. 박성재가 형의 손을 잡았어요. 형, 포기하지 마. 박성재가 울었습니다. 이지혁이 성재를 안았어요. 성재야, 고마웠어. 진짜 동생 같았어. 같은 날 법원에서는 고성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고성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고성이는 10년간 50억 원을 횡령했고 친딸을 유기했으며 사망신고를 위조했고 판사가 죄목을 나열했어요.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고성이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벌금 50억 원을 병과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15년. 내가 나갈 때는 이른이야. 고성이는 울었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고성이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 후 이지혁은 집에 있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호스피스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와 있었습니다. 이지혁을 돌보고 있었어요. 약을 챙겨주고 밥도 해줬습니다. 오빠, 약 드세요. 지은호가 약을 건넸어요. 이지혁이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호도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지은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이지혁이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야. 병원. 이지혁이 말하다 쓰러졌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오빠. 지은호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지혁을 들것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이지혁을 치료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심실세동, 제세동기 준비.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지역의 몸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어요. 이번에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지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정지가 왔었어요. 다행히 소생시켰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이상철이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가족들은 모두 울었어요. 김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날 밤 한우진은 집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은호에게, 이지혁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어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거부 반응 억제제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 우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형,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새벽 2시쯤 우진은 복통을 느꼈습니다. 간 거부 반응이 시작됐어요. 우진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새벽 3시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새벽 4시 우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이웃이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우진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새벽 5시 한우진은 사망했습니다. 간호사가 우진의 소지품을 확인했어요. 지갑에서 장기기증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수혜자 이지혁. 간호사가 즉시 장기이식센터에 연락했어요. 이지혁 씨에게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은호에게 연락이 갔어요. 은호 씨, 한우진 씨가 돌아가셨어요.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우진의 뜻을 알았어요. 우진 오빠가 대표님을 살리려고. 지은호는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진의 시신 앞에 섰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장기 적출 수술이 시작됐어요. 3시간 후 우진의 심장이 적출됐습니다. 특수 용기에 담겼어요. 즉시 삼성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지혁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지혁의 심장이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상철이 두 손을 모았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수술은 9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후 7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어요. 가족들이 환호했어요. 이상철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지혁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가족들이 유리창 밖에서 봤습니다. 3시간 후 이지혁이 깨어났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이지혁 씨, 들리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댔어요.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고마워.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왔어요. 이지혁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우진의 묘소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였어요. 이지혁이 우진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우진아, 형이 왔어. 너 덕분에 살았어. 평생 고마워할게. 이지혁은 우진에게 절을 했습니다. 지은호도 절을 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천국에서 편히 쉬어요. 모두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진을 추모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은호야.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우진이가 준 이 생명.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지은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이지혁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하늘에서 한우진이 미소 지으며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날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시 병원 상담실로 돌아가 봅시다. 의사가 모니터를 켰어요. 이지혁의 심장 MRI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좌심실이 정상의 3배로 확장돼 있습니다. 이상철이 화면을 봤어요. 정상인의 심장과 비교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여기 의사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심근이 많이 얇아져 있어요.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못 펌프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요.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그럼 증상은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수빈이 오빠를 봤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현재 이지혁 씨 심장 박출률은 20%입니다. 정상은 55% 이상이에요. 이상철이 물었어요. 20%면 어느 정도예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심장이식 대기자 현황입니다. 현재 3,247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지환이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빠 순위는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혈액형, 체격, 응급도를 고려하면 대략 200번째쯤 됩니다. 김다정이 놀랐어요. 200번째요? 그럼 언제 차례가 와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0건 정도 이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기다려야 해요. 이상철이 소리쳤어요. 2년요? 근데 지혁이는 2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이지혁이 입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 호스피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족들이 모두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의사를 봤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호스피스는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통증 조절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화롭게 가시는 거죠. 김다정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안 돼, 지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지혁이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저 이미 마음의 준비 다 했어요. 이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혁아, 포기하지 마. 꼭 기증자 나타날 거야. 이지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빠, 현실을 봐요. 2개월 안에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5% 미만입니다. 거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5%. 너무 낮았습니다. 이지혁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호스피스 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원하겠습니다. 이지환이 형을 붙잡았어요. 형, 안 돼. 이수빈도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지혁이 동생들을 안았어요. 미안해. 근데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상담이 끝나고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 섰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철이 벽에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쿵,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벤치에 앉아 울었어요. 이지환과 이수빈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두에게. 이지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의 집에 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차를 내왔어요. 은호야, 밥은 먹었어?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요. 지은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 옆에 앉았어요. 지혁이 일 때문이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대표님이 호스피스 간대요. 지은호가 울먹였어요. 정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어. 강호한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지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봤습니다. 저 검사 받으려고요. 제 심장이 대표님한테 맞는지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이가 놀랐어요. 은호야,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정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대표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대표님이 죽으면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 차라리 제 심장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이 살면 제가 사는 것 같을 거예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안았어요. 은호야, 안 돼. 넌 살아야 해. 지은호가 정순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저 정말 대표님 사랑해요. 정순이도 울면서 지은호를 안았어요. 알아. 어머니가 다 알아. 근데 넌 안 돼. 지은호가 물었어요. 왜요? 왜 안 돼요? 정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젊어. 앞날이 창창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지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내일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예요. 정순이가 지은호를 붙잡았어요. 안 돼, 은호야. 절대 안 돼. 두 사람은 한참을 싸우다 결국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지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만약에요. 만약에 제가 간다면. 정순이가 지은호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은호가 정순이의 손을 치웠습니다. 들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간다면. 강호 오빠 잘 부탁드려요. 동생처럼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진 오빠 묘소에 자주 가주세요. 꽃 좀 올려주시고. 정순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넌 안 가. 지은호가 정순이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순이도 지은호를 꽉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호. 다음날 박성재는 회사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자리였어요. 이제 박성재의 자리가 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박성재는 서류를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성재는 일어나 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성재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를 이끌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재가 인사했어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전 대표님은? 박성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혁이 형은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하실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그럼 회복 가능성은?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지혁이 형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예요. 우리가 잘 지켜서 형이 돌아왔을 때 보여줘야 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돌아올 겁니다. 꼭 돌아올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회사 잘 지킵시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성재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형, 꼭 돌아와. 제발. 같은 시각 법원에서는 고성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었어요. 박진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입니다. 아니, 남편이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이 재단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진석이 대답했어요.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통장 내역을 보시죠. 10년간 매달 5천만 원씩 이체됐습니다.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내를 너무 믿었습니다. 설마 그럴 줄은.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피고인이 친딸을 유기한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1년 전쯤입니다. 딸이 직접 찾아와서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친딸을 버렸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인을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진석이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다음은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박영라가 대답했습니다. 딸입니다. 양딸이에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이 친언니를 유기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영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언니가 나타나서 알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엄마가 친언니를 버리고 저를 데려온 거잖아요. 전 사랑받아서 온 줄 알았는데.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인을 용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영라가 고성희를 봤습니다. 고성희도 딸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영라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너무 힘들어요.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판사가 다음 재판 날짜를 정했어요. 고성희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 이지혁은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러 온 거였어요. 사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사진 액자, 책, 서류.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다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직원들을 봤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직원이 울면서 말했어요. 대표님, 꼭 다시 오세요. 이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력할게요.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각 층을 봤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만든 회사, 내 자식 같은 회사.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이지혁이 직원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직원들도 울면서 인사했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회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건물을 봤습니다. 안녕. 내 회사. 차에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3일 후 한우진은 병원 장기이식센터에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가 혈액을 뽑았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한우진 씨, 이지혁 씨랑 혈액형이 같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 다 A형이에요.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적합성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우진은 병원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3일 안에 결정되는구나. 우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지은호에게였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 썼어요. 은호 누나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놀라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누나, 나는 고성희 밑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엄마라고 부르라 했지만 한 번도 엄마 같지 않았어. 근데 누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누나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 누나 기억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 당했을 때 고성희는 관심도 없었어. 근데 누나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던 애들한테 혼냈잖아. 그때 누나 고등학생이었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알았어. 누나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거. 고성희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간 이식 받을 때도 누나가 기증자 찾아줬어. 덕분에 조금 더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근데 알잖아. 나는 원래 오래 못 사는 운명이었어. 의사가 말했어. 거부 반응이 심해져서 재이식 받아야 한대.
근데 제2식 받아도 또 거부 반응 올 확률이 높대. 그럼 의미 없잖아. 돈만 낭비하고. 그래서 생각했어. 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고. 그때 이지혁 형 생각이 났어. 형이 심장병이라는 거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형은 좋은 사람인데 왜 형이.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기회야. 내가 형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 심장으로 형을 살릴 수 있잖아. 형이 살아야 누나가 행복해. 나는 누나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누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정했어. 내 심장을 형한테 주기로. 장기기증 동의서도 작성했어. 누나, 슬퍼하지 마. 나는 이제 편안해. 고성이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어. 자유로워졌어. 더 이상 고성이 눈치 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돼. 누나는 형하고 행복하게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누나가 웃는 모습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었어. 사랑해, 누나. 평생 사랑해. 천국에서 누나 지켜볼게. 항상 옆에 있을게. 마이너스 2026년 1월, 우진이가. 우진은 첫 번째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지은호 누나에게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이지혁에게였습니다. 펜을 들고 썼어요. 이지혁 형에게. 형, 나 우진이야. 이 편지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거야. 형, 나 형 정말 좋아했어. 형은 나한테 진짜 형 같았어. 나한테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고마웠어. 형 기억해? 내가 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할 때, 형이 카페에서 5시간 동안 상담해줬잖아. 그때 형이 말했어. 우진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주변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이 나한테 큰 힘이 됐어. 고성이는 한 번도 내 꿈에 대해 물어본 적 없었거든. 제 심장 잘 쓰세요. 그 심장으로 오래 사세요. 은호, 누나랑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도 낳고요. 딸 낳으면 이름 한우진으로 지어주면 안 돼요? 장난이에요. 근데 진짜로 아들 낳으면 우진이라는 이름 어딘가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형, 은호 누나 잘 부탁해요. 누나는 강한 척하지만 약해요. 누나 힘들 때 옆에 있어주세요. 누나 우는 거 싫어하는데 혼자 많이 울어요. 형이 잘 지켜줘요. 평생 사랑해주세요. 형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형이 웃으면 나도 천국에서 웃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 형 덕분에 행복했어요. 형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가끔 제 묘소에 와주세요. 소주 한 병 가져와서 같이 마셔요. 형이랑 소주 마시던 거 정말 좋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형. 우진이가 올림. 우진은 두 번째 편지도 봉투에 넣었어요. 이지혁 형에게라고 썼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가족들에게였습니다. 이상철 아버지, 정순이 어머니, 지강호에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상철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고성이는 저한테 아버지도 없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밥도 같이 먹고 야구도 보러 가고 아버지랑 야구장 갔던 거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핫도그 사주셨잖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핫도그였어요. 정순이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특히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먹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우리 우진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엄마 같았어요. 고성이는 한 번도 그렇게 불러준 적 없었거든요. 지강호야, 너도 고마워. 같이 게임하고 농구하고 진짜 동생 같았어. 너 롤하면서 제가 게임 못한다고 짜증냈던 거 다 용서할게. 근데 진짜로 너 덕분에 재미있었어. 또래 친구가 없었는데 내가 친구 같았어. 계속 건강하게 잘 지내. 좋은 요리사 되고.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 지켜볼게요. 사랑합니다. 한우진 올림. 우진은 세 번째 편지도 봉투에 넣었어요. 가족들에게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기증 장기 심장. 수혜자 이지혁. 기증자 한우진.
본인은 상기장기를 상기 수혜자에게 기증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3개의 봉투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우진은 봉투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준비 다 됐어. 우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우진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한우진 씨,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이지혁 씨와 80% 일치합니다. 우진이 물었어요. 80%면 이식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거부 반응 위험도 낮고요.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한우진 씨, 정말 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심장은 기증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진이 의사의 말을 막았어요. 알아요. 제가 죽어야 형이 산다는 거. 의사가 우진을 봤습니다. 한우진 씨. 우진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이미 결심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접수돼 있으니 만약의 경우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진은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통을 꺼냈어요. 거부 반응 억제제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흰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약통을 보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우진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형,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와 한강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빨갛고 주황색이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이지혁을 봤어요. 이지혁이 말했어요. 고마워.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저도 고마워요. 오빠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어요. 나도 행복했어. 너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은호야, 별 봐. 예쁘다. 지은호도 하늘을 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어요. 은호야, 내가 가면 너 행복하게 살아. 지은호가 이지혁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빠 안 가요. 이지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은호야, 현실을 봐. 나 얼마 안 남았어. 지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도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이지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멀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기어서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간신히 잡았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이지혁이 주소를 말했어요. 강남구 이태원동 1003호. 이지혁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에서 상담원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고객님,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이지혁은 의식을 잃었어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이지혁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원이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 미약, 호흡 곤란, 즉시 이송,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지혁을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구급차에 탔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삐용삐용, 빠르게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대원이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모니터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심실세동 의심, 병원에 연락,
대원이 소리쳤어요. 다른 대원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삼성병원, 심장병 환자 이송 중, 심실세동 의심, 제세동기 준비 바람. 병원에서 응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응급실 대기 중.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응급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제세동기가 준비돼 있었어요.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심실세동이었어요. 제세동 시작, 클리어.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이 지역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두 번째 충격, 클리어. 또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정상 리듬을 찾았어요. 모니터에 규칙적인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정상 리듬 회복.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 의사가 지시했어요. 이 지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2시 이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어요. 이상철 씨죠?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지혁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즉시 오십시오.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혁이가? 무슨 일이에요? 심실세동으로 실려왔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빨리 오세요. 이상철은 급히 옷을 입었어요. 김다정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혁이가 병원에 실려갔대. 김다정도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이상철이 이지환과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이지혁 씨가 집에서 심실세동으로 쓰러졌어요. 제세동으로 소생시켰지만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언제 또 신정지가 올지 몰라요. 이상철이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이틀. 의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김다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우리 지혁이. 이지환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이수빈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한참 후에 지은호가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대표님은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철이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저기. 지은호는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대표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한우진은 집에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시작된 지 이틀째였어요. 우진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심하게 아팠어요.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침대 시트가 땀으로 젖었어요. 우진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우진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우진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형. 이제 가는구나. 우진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이 얇았거든요. 아줌마가 우진 집 문을 두드렸어요. 우진 씨,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옆집에서 쿵 소리가 났는데 대답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우진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대원이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 매우 약함, 호흡 거의 없음, 즉시 심폐소생술.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우진을 받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간 기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다른 장기들도 망가지고 있었어요. 의사가 30분간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 4시 47분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47분. 간호사가 우진을 덮었어요. 흰 천으로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분 후 간호사가 우진의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지은호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루루루. 지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우진 씨 보호자이신가요?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네. 우진 오빠가 왜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화에서 간호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지은호 씨, 계세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진 오빠가.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상철이 달려왔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지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돌아가셨대요. 이상철도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호는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요. 20분 후에 도착했어요. 영안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우진의 시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흰 천을 살짝 거쳤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갔어요? 지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고인께서 남기신 게 있어요. 간호사가 봉투 3개를 건넸어요. 그리고 서류도요. 지은호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쓴 편지였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은호 누나에게. 편지를 다 읽고 지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는 서류였어요. 장기기증 동의서였습니다. 기증 장기 심장. 수혜자 이지혁. 우진의 서명이 있었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대표님을 살리려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호자분, 기증에 동의하시겠어요?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우진 오빠의 심장이 사라진다. 하지만 대표님이 산다. 지은호는 결심했어요. 네, 오빠가 원한 거니까. 지은호는 서류에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즉시 장기이식센터에 연락했어요. 이지혁 씨에게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오전 6시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지혁의 주치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의사가 놀랐어요. 네. 서울대병원에서 장기 적출 중입니다. 2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의사는 급히 가족들을 불렀어요.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이 모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상철이 소리쳤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심장을 적출 중입니다. 2시간 후 도착해서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김다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철도 울었습니다. 지은호도 와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를 봤어요. 은호야, 우진이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네, 우진 오빠가 대표님을 살렸어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안았어요. 우진이한테 정말 고맙구나. 지은호도 이상철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2시간 후 우진의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특수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얼음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용기를 받았어요.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이지혁을 수술실로 이송할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이상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우진이가 내 심장 줬어. 꼭 살아 돌아와.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다정도 아들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지혁아,
엄마가 기다릴게. 이지환과 이수빈도 형을 봤습니다. 형, 꼭 돌아와. 두 사람도 울었어요.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이지혁을 봤어요. 대표님, 우진 오빠가 준 선물이에요. 잘 받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등이 켜졌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집도의와 보조의사 6명, 간호사 4명이 수술실에 모였어요. 마취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약물을 투여했어요. 이지혁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도의가 메스를 들었어요. 이지혁의 가슴에 선을 그었습니다. 빨간 선이 생겼어요. 메스를 대고 절개했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어요. 간호사가 즉시 피를 닦아냈습니다. 천천히 피부를 열었어요. 근육이 보였습니다. 계속 절개했어요. 갈비뼈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특수 기구를 사용해 갈비뼈를 벌렸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보였어요. 병든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집도의가 심장을 확인했어요. 확장성 심근병증. 상태가 정말 안 좋네요. 집도의가 중얼거렸습니다. 인공심 폐기를 연결했어요. 이지혁의 혈액을 기계로 순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심장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집도의가 혈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동맥, 폐동맥, 대정맥, 폐정맥, 4개의 주요 혈관이 있었어요. 하나씩 클램프로 막았습니다. 혈액의 흐름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잘랐습니다. 병든 심장이 몸에서 분리됐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특수 용기를 가져왔어요. 병든 심장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병리 검사를 위해서였어요. 이제 우진의 심장을 넣을 차례였습니다. 집도의가 특수 용기를 열었어요. 우진의 심장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심장이었어요. 정상적인 크기였습니다. 집도의가 우진의 심장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이지혁의 가슴에 넣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혈관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동맥부터였어요. 실로 하나하나 꿰맸습니다. 아주 작은 바늘이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맸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대동맥 연결 완료. 다음은 폐동맥이었어요. 똑같이 꿰맸습니다. 또 30분이 걸렸어요. 대정맥, 폐정맥도 차례로 연결했습니다. 각각 30분씩 걸렸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요 혈관이 모두 연결됐어요. 하지만 작은 혈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혈관들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6시간째 모든 혈관 연결이 끝났어요. 이제 심장을 뛰게 할 차례였습니다. 클램프를 하나씩 풀었어요.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집도의가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패드를 심장에 직접 댔습니다.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았어요. 다시 2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역시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집도의가 긴장했습니다. 3번째 시도를 했어요. 클리어. 이번에는 심장이 작게 수축했습니다. 쿵. 하지만 멈췄어요. 집도의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 시도. 클리어. 심장이 다시 수축했어요. 쿵. 쿵. 2번 뛰었습니다. 하지만 또 멈췄어요. 집도의가 5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클리어. 심장이 수축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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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모니터에 심전도가 나타났습니다. 정상 리듬, 혈압 상승. 간호사가 계속 소리쳤어요. 집도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수술실에 환호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수술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슴을 닫아야 했습니다. 갈비뼈를 제자리로 돌렸어요.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근육을 꿰맸어요. 피부도 봉합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이요. 2시간이 더 걸렸어요. 오후 5시 모든 수술이 끝났습니다. 총 9시간이 걸렸어요. 집도의가 장갑을 벗었어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이지혁 씨 살았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상철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다정도 울면서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우진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지혁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수액, 마취가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2시간 후 이지혁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어요. 반응이 돌아오고 있어요. 30분 후 이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였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이지혁 씨, 들리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새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지혁이 가슴에 손을 대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이지혁의 손을 가슴에 올려줬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힘차게요.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고마워. 이지혁이 중얼거렸어요.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이 회복실로 들어왔어요. 지은호도 함께요. 지혁아, 이상철이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이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왔어. 우리 지혁이 살았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다정도 아들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지혁아, 엄마도 왔어. 김다정도 울었습니다. 엄마, 이지혁이 어머니를 봤어요. 살아서 다행이에요. 이지환과 이수빈도 형을 봤습니다. 형, 정말 다행이야. 이지환이 말했어요. 지은호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대표님. 저 여기 있어요. 지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지혁이 물었어요. 우진이는? 우진이 어디 있어? 지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우진 오빠가 대표님 심장 줬어요. 이지혁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진이가 나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자기 심장 대표님한테 주겠다고 장기기증 신청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진아, 왜 그랬어? 지은호가 우진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오빠가 대표님한테 남긴 편지예요. 이지혁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지혁 형에게. 편지를 다 읽고 이지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평생 잊지 않을게.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댔어요. 우진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나 잘 살게. 내 목까지 꼭 잘 살게. 다음 날 이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였어요. 병실은 2인실이었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니. 이지혁은 감사했어요. 매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천천히 팔을 올려보세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이지혁이 팔을 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리 운동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봅시다. 이지혁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졌어요.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혁은 병실 복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걸었습니다. 지은호가 옆에서 지지해줬어요. 대표님, 천천히 하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못 걸었을 텐데. 이 지역은 신기했어요. 2주 후 이 지역은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올라갔어요. 3주 후에는 혼자 샤워도 할 수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이 지역은 흉터를 만졌습니다. 우진이가 준 선물의 흔적이야. 소중히 여겼어요. 4주 후 의사가 퇴원 허가를 했습니다. 이지혁 씨,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지혁이 기뻤어요. 정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부 반응도 없고 심장 기능도 정상이에요.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지혁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퇴원을 축하하러요. 이상철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지혁아,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이지혁이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네, 아빠. 집에 가요. 퇴원 후 이지혁이 첫 번째로 간 곳은 한우진의 묘소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갔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 지은호, 정순이, 지강호. 우진의 묘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주변에 있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우진 2000년 01월 22일, 2026년 01월 11일.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린 청년. 이지혁이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백합이었습니다. 우진아, 형이 왔어. 이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만졌습니다. 너 덕분에 살았어. 너의 심장 덕분에. 고마워, 우진아.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나 잘 살게. 내 목까지 잘 살게. 후회 없이 살게. 약속할게. 이지혁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지은호도 절을 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천국에서 편히 쉬어요. 정순이와 지강호도 절을 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순이가 울었어요. 이상철도 절을 했어요. 우진아, 내 희생 평생 잊지 않을게. 모두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우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어요. 사장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형,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박성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이에요. 이지혁이 서류를 봤어요. 와, 작년 대비 30% 증가했네?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형이 없을 때 열심히 했어요. 이지혁이 박성재를 안았어요. 고마워, 성재야. 박성재도 형을 안았습니다. 저녁에 이지혁과 지은호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빨갛고 주황색이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은호야. 지은호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어요. 나랑 결혼해줘. 우진이가 준 이 생명.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이지혁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우진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이지혁과 지은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 시내 예식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 이지혁이 턱시도를 입고 섰어요. 지은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천천히 앞으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호도 웃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이제 부부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것을 약속합니까? 네. 이지혁과 지은호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테이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은 비어 있었어요. 한우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도 놓여 있었어요. 이지혁이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우진의 사진을 봤어요. 우진아, 오늘 내 결혼식이야. 와줘서 고마워. 이지혁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도 왔어요. 오빠, 축하해줘요. 지은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우진의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호가 임신했어요. 9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시작됐어요. 오빠, 아파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힘내, 은호야. 조금만 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호가 힘을 주었습니다. 으악, 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울었어요. 우리 아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이지혁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너무 사랑해. 이지혁이 아기를 보며 울었어요. 이름은 이한우로 지었습니다. 한은 하나, 우는 우진의 우였어요. 한우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진이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5년이 지났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어요. 한우와 둘째 딸 한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건강했습니다. 매년 정기 검진을 받았지만 이상 없었어요. 우진의 심장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었어요. 박성재와 함께 경영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매주 손주들을 봤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새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시끌벅적한 집이었어요. 정순이와 지강우는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했어요.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고성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됐어요. 5년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지혁 가족은 한우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우와 한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한우가 물었습니다. 이지혁이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여기는 내 이름을 준 분이 계신 곳이야. 한우진 삼촌이야. 이지혁이 묘비를 가리켰어요. 한우가 묘비를 봤습니다. 한우진,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한우가 신기해했어요. 그래, 삼촌이 아빠한테 큰 선물을 줬거든. 그래서 내 이름에 삼촌 이름을 넣었어. 한우가 물었어요. 무슨 선물이요? 이지혁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심장. 삼촌이 아빠한테 심장을 줬어. 그래서 아빠가 살았어. 한우가 놀랐어요. 정말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한우는 삼촌처럼 착하게 살아야 해. 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착하게 살게요. 한우가 묘에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이지혁은 한우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호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한우진이 미소 지으며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형,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저도 기뻐요. 화려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